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이라도 숨을 들이마셔 준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아이가 이야기할 작가는 헤르만 헤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글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편의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제목은 삶을 견디는 기쁨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자주 사용하지만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아닐까요? 거창한 성공, 화려한 명예, 아니면 진짜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채워주는 건지. 오늘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조금이라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사소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일들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꿰어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재미있는 일이 없어. 모아이 식구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헤르만 헤세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들을 가능한 한만히 경험하라고. 거창하고 짜릿한 쾌락은 휴가를 즐길 때이거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조금씩 맛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왜냐하면 진짜로 지친 몸을 추스리고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바로 그 사소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힘겹고 뜨겁기만 한 낮은 없다고. 무자비하고 사납고 소란스러웠던 날이라도 어머니 같은 밤이 감싸 안아주리라고.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 모두 하루에도 수백 번 지치고 상처받고 때로는 화가 나는 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날이라도 밤이 오면 조용히 우리를 품어주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따뜻한 밤이 와서 우리에게 휴식을 준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조금은 버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슬픔에 잠긴 채 혼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끔은 아름다운 시의 구절을 읽어보라고 헤세는 말합니다. 즐거운 음악을 들으며 수려한 풍경을 둘러보고 당신 생애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렇게 했다면 곧 기분 좋은 시간이 찾아올 것이며 미래는 든든하게 여겨지고 삶은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고. 기적이라는 표현이 좋으시다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느낄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된다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항상 있었던 거죠. 행복과 고통.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을 함께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이라는 말과 같다고.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힘이 솟구치고 고통이 있어야 건강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 듣기는 어렵지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억깝게도 알고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건강하기만 했던 사람들이며 고통받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헤세는 말합니다. 고통은 사람들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하게도 만들어준다고. 헤르만 헤세는 어떤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사소하게 여기고 시원찮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그 거장처럼 심오한 뜻을 가지고 거대한 틀을 만들며 신에게 간청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겠는가. 우리는 하루를 단순히 보내는 것에 그친다는 것을 헤세는 깨달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있는 풍경으로 더 자주 시선을 옮기고 나무가 있는 자연으로 더 자주 발걸음을 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며 아름다움과 거대함의 비밀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모아이 식구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면서 한 번만 하늘을 봐보세요. 그리고 나무를 한 번만 진짜로 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삶의 곡선이 서서히 위를 향해 올라간다는 표현. 참 좋은 표현이죠.
헤르만 헤세는 이런 날들을 묘사했습니다. 입에서 콧노래가 술술 흘러나오는 날, 걸어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눈길도 주는 날, 지팡이를 이용해 장난도 치는 날, 그리게 생동감 넘치게 살아가는 날, 그리고 그런 날은 위기를 극복한 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위기는 다시 올 것이다고. 하지만 그때도 다시 극복할 것이고, 더 자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아닙니다. 언젠간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서 헤세는 어떤 질문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나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 속의 가장 즐거운 순간들이 10개, 100개,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모두 각각의 아름다운 이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세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뼘의 하늘, 초록의 나뭇가지로 뒤덮인 정원의 울타리, 튼튼한 말, 멋진 개, 3355 때를 지어가는 아이들, 아름답게 감아올린 여인의 머리. 모아이 식구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것들 중 하나라도 오늘 주변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헤세는 말합니다. 내가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꼭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쓰는 힘의 근원을 알고 그 위에 자신만의 고유한 법칙을 쌓아올리는 것을 꼭 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성장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술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작품을 남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자신의 삶 자체를 예술로 여기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헤세가 말하는 진짜 예술가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대개 그러하듯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참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사랑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주변의 모든 조건을 떠나서 스스로 기억하고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세요. 마음이 무거울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스스로 실천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짓고, 산책을 나가는 것. 그러면 그게 그대로 치유가 되는가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헤세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은둔자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의 균형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거창한 것을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좋아하는 음악 한 곡만 들어보세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 다른 사람의 판단, 자기 자신의 마음. 잠드는 것과 깨어나는 것, 혼자 있는 것, 추위, 죽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가면에 불과하다고. 실제로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대상은 한 가지뿐이다고. 그것은 몸을 내던지는 것.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 안전했던 모든 것을 뿌리치고 훌쩍 몸을 던지는 것이다고. 참 깊은 말이죠.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픔이나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던 곳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가장 무서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아이 식구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그 두려움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은 어떠한가? 이 시간은 어디로 가게 될까? 헤르만 헤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기억 속에서 깨어나 지나간 순간을 다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일 아니 모레쯤이면 잊히고 기억 속에 사장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면 왜 오늘이 중요한가요?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 아니 모레쯤은 지금 내가 있는 오늘의 순간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숱한 날들처럼 시면을 알 수 없는 나락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고. 이런저런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영원한 수수께끼와도 같은 문제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들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헤세는 말합니다. 단지 체험할 뿐이다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끝에 가서 결국 삶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을 새로운 욕구와 열의로 추진할 수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되돌려 놓는다고. 즉 답이 없어도 계속 질문하고 계속 체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생각했으며 여러 민족의 문학과 지혜가 수천 년 동안 이해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쓸모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기뻐할 줄 아는 능력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기쁨에는 항상 정신과 감각이 똑같이 관여한다고 헤세는 말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궁핍하고 위태로운 삶의 한가운데서도 자연이나 그림에서의 색채, 폭풍이나 바다 혹은 음악 소리와 같은 것들에 대해 기뻐할 수 있고 이해나 고민거리를 떠나 세계를 전체로 느낄 수 있다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살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솔직하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은 우리 시대와 그 정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에 대한 그의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내면에 지니고 있는 천성이라는 위대한 유산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생산적인 삶을 부여해주는 상황이었다고. 세상이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불완전하다고 느껴져도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아랫부분이 차단되어 있는 호수와도 같았다고. 그로 인해 고통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다시 위와 아래의 물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흐르고 있다고. 아직은 부족하고 충분히 활기찬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다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고. 우리 모두 어떤 날은 그 호수처럼 막히고 고여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헤세가 말했듯이 그런 날이라도 언젠가는 다시 흘러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삶은 결국 다시 움직이고 다시 흘러가는 곳입니다. 오늘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거창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기쁨 속에서 삶의 진짜 의미를 찾는 것. 밤이 우리를 감싸주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도 힘이 솟구치는 것처럼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깊게 느끼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